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존 F 케네디 국제공항 재개발을 위한 130억 달러 예산을 발표했습니다. 맨하튼 32번가에서 개막한 2018년 뉴욕 코믹콘 행사에 첫날부터 수천 명이 몰려 거리를 에워쌌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워싱턴에서 가진 연설에서 중국이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한국 의료진이 사람의 가슴뼈와 갈비뼈를 3D 프린팅으로 만들어 암 환자에게 이식하는 데 처음으로 성공했습니다. 미국 내 한국 출신 유학생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BI 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5일 KBTV 뉴스9 이기양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JFK 국제공항 혼잡 해결을 위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됩니다. 뉴욕 주정부는 130억 달러 규모의 재개발 공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JFK 공항의 노후한 시설을 개선해 세계적 수준의 항공교통 허브로 탈바꿈시킨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2개의 새로운 터미널과 2개의 도로를 신설해 접근성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오는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130억 달러 예산의 일부가 사용됩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한국을 포함해 선진공항 시설의 포트폴리오를 따라 공항 재개발을 시작하며 각 터미널은 장기 임대 계약에 따라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현재 연간 6천만 명의 이용 승객이 7,50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격적인 공사는 오는 2020년 시작되며 3년 후 첫 번째 터미널이 문을 열고 대부분의 공사는 2025년 완료될 예정입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다음 대규모 개선은 뉴욕시 전철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캡틴 아메리카, 원더우먼 등 유명한 캐릭터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수천 명이 참가한 뉴욕 코믹콘의 장면입니다. 맨하튼 32번가에서 개막한 2018년 행사에는 첫날부터 수천 명이 몰려 거리를 에워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만화와 영화, TV쇼 캐릭터들의 다채로운 의상을 입고 있습니다. 뉴욕뿐만 아니라 토론토 등 타주에서까지 인파가 몰리는 진풍경을 자아냈습니다. 코미콘은 팬들을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작품 제작자와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많은 캐릭터 상품을 판매하기도 합니다. 이번 뉴욕 코미콘은 이번 주 일요일까지 계속됩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과 이어질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최대 관심은 비핵화 조치와 종전선언의 빅딜이 이루어질지 여부입니다. 북한은 최근엔 종전선언에 대해 제재 완화를 거듭 요구해왔습니다. 반면 미국은 제재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이처럼 제재를 둘러싸고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 재무부가 터키 기업과 북한 외교관 등을 제재했습니다. 북한은 무기, 사치품 등을 거래한 혐의입니다. 지난 한 달여 동안 북한 관련 정제유 환적과 해킹, 노동자 국외 송출 등에 대해 잇따라 제재를 내려온 미국이 폼페이오 방북을 코앞에 두고 또다시 대북 제재를 내린 것입니다. 미국의 이번 제재는 폼페이오 방북을 앞둔 기싸움 성격도 있어 보입니다. 동시에 강력한 제재로 비핵화를 견인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를 또다시 보여준 셈입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워싱턴에서 가진 연설에서 중국을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펜스 부통령은 실제로 중국이 주로 농축산업과 제조업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부 지지층의 분열을 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최근 중국 군함이 남중국해를 지나던 미국 군함을 위협했다며 좌시하지 않겠다고도 경고했습니다. 중국도 이달 열릴 예정인 미중 간 외교 안보 대화를 취소하는 등 미국과의 대화를 전면 거부하고 있습니다. 양국의 무역 갈등은 이제 군사 외교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미 정치 개입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무역 갈등이 장기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휴스턴의 위즈덤 고등학교 학생들은 여타 청소년들이 갖고 있지 않은 장애물을 갖고 있습니다. 로레나 알란 위즈 여학생은 어렸을 때부터 엄마로부터 아무리 어려운 환경을 만나도 학업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래야 직업을 가질 수 있고 경력을 쌓아서 내 자신을 돌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을 줄곧 들었습니다. 이런 그녀에게 또 한 번의 큰 시련이 닥쳤습니다. 바로 텍사스를 휩쓸던 허리케인 하비였습니다. 그녀의 집은 홍수로 잠겨버렸고 생활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위즈덤 고등학교 학생들 대다수가 학교 점심시간에 정부로부터 급식 보조를 받는 빈곤층의 가정에 속해 있습니다. 더구나 이들 학생들의 60%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닙니다. 이 학생들의 대부분이 국경선을 넘어 난민촌에서 살았거나 불법 이민자 구금센터에서 살다 온 학생들입니다. Walk in my door, I look at them and I go, my God, look who's coming. These are heroic, strong people. 빈곤과 싸우면서 허리케인으로 홍수 피해로 시달리고 제2 외국어인 영어도 배워야 하는 위즈덤 학생들은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야만 남은 인생을 좀 더 편히 살아갈 수 있게 매일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동시에 성공시키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4대째 뉴욕에서 꽃가게를 하고 있는 그릭시 토스는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웹비디오를 만들었지만 누군가가 거짓 정보, 예를 들면 꽃을 보다 많이 팔려고 발렌타인데이에 문을 열었는데 이날 가게가 문 닫았다고 나오면 많은 꽃을 팔 수가 없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직접 전화를 걸기보다 인터넷을 열어보고 클릭해서 손쉽게 정보를 얻으려는 데 탐욕이 가득한 그리고 경쟁 업체들이 거짓된 사업 정보를 올려놓아 다른 사람들의 비즈니스를 망치고 있습니다. Google has a lot of defense mechanisms to prevent people from entering fraudulent information, but as we had covered in our study, determined adversaries can work around many things. 피해를 본 그릭시 토스는 시의원을 만나고서야 구글에서 잘못 뜨는 자신의 비즈니스 정보를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릭은 구글 지도를 클릭해서 정보를 얻는 사람들이 보다 정확하고 사실적인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더 안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한국 의료진이 사람의 가슴뼈와 갈비뼈를 3D 프린팅으로 만들어 암 환자에게 이식하는 데 처음으로 성공했습니다. 세계에서는 6번째 사례인데 크기로는 그동안 이식에 성공한 3D 인공 흉곽 가운데 이번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앞 가슴뼈와 갈비뼈 5쌍 모두 10개를 티타늄으로 만들었습니다. 단단하면서 유연하기까지 합니다. 지난달 19일 이 티타늄 인공 흉곽을 중앙대병원 의료진이 뼈에 악성 종양이 생긴 50대 환자에게 이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6개월 시한부 인생을 살았을 환자는 수술 보름여 만에 산책할 정도로 빠르게 회복됐습니다. 의료진은 3차원 CT 촬영을 통해 환자의 흉곽을 똑같이 복제했습니다. 이후 암이 퍼진 가슴뼈와 갈비뼈 10개를 제거한 뒤 3D 프린팅으로 만든 인공 흉곽을 끼워 맞춘 겁니다. 환자의 몸에 꼭 맞게 제작할 수도 있고 수술 후 거부 반응도 적어서 3D 프린팅 기술은 의료 분야에서도 더 널리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내 한국 출신 유학생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 세관 단속국이 최근 발표한 7월 현재 학생 교환 방문 프로그램의 학생 교환 방문 정보 시스템 등록 외국인 유학생 현황에 따르면 학생이나 직업 연수 비자를 통해 체류 중인 한국 유학생은 6만 1,682명으로 지난해 5월 기준 7만 1,206명보다 13%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출신 유학생 수는 2012년 4월 조사 때까지만 해도 10만 명을 넘었으나 이후 계속해서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출신 유학생 중 16,041명이 스템 전공으로 전체 한인 유학생 중 약 27%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애플과 아마존의 웹서비스 데이터 센터 서버에서 중국 정부가 심어놓은 것으로 추정되는 마이크로칩이 발견됐다고 블룸버그 비즈니스 위크가 보도했습니다. 문제의 칩은 미국 회사들로부터 지식재산권과 거래 기밀을 수집하는 데 사용됐으며 슈퍼마이크로라는 중국 서버 제조업체에 의해 해당 서버에 부착됐다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감시용 칩은 스파이 활동과 같은 방법으로 수년간에 걸쳐 심어졌으며 미국 정부가 2015년부터 중국의 마이크로칩과 관련해 비밀 조사를 진행해 왔다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인 애플과 아마존은 블룸버그가 착각을 한 것 같다며 보도 내용을 부인하고 있고
중국 정부도 중국은 오히려 사이버 보안을 지키려는 입장이라며 보도를 적극 부인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신축 주택에 새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성장한 자녀들이 돌보아야 할 부모들과 한 지붕 아래서 살되 서로의 사생활을 최대한 보호하는 설계로 집을 짓고 있습니다. Obviously, separate kitchen, separate bathroom, a door that we could shut away at night time, and it was separate, but still have easy access. And also for Mum to be able to come and go from her house without us knowing, really. So she had that sort of independence. The front door, that was a real sticking point. I didn't want to feel as though I was living in rooms in their house. I needed to know that was my front door. You could come and go as I pleased. 아버지를 잃고 홀로 되신 어머님을 먼 거리를 다니며 돌본다는 것은 큰 도전입니다. 차라리 한 지붕 안에서 별채처럼 집을 꾸며 개인 사생활은 보호받으면서도 가까이서 연로하신 부모를 돌볼 수 있다는 것이 다세대 주택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호주에서는 신축을 할 때 별도의 부엌이나 화장실, 별도의 출입구가 집 한쪽의 별채처럼 하지만 함께 붙어있는 날개처럼 짓는 주택들이 최근 54%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지난 목요일 브렛 캐버노 대법관 지명자의 인준을 반대하는 시위대가 맨하튼 트럼프 타워 앞에서 캐버노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대들은 강간범이 아닌 사람을 대법관으로 임명하라는 등의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캐버노 인준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며 트럼프 타워 앞 거리를 행진했습니다. 한편 FBI는 캐버노의 성폭행 혐의 관련 보고서를 연방상원에 제출했습니다. 상원은 오늘 인준 표결을 제기할 예정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목요일 새벽 브루클린에서 27살의 여성을 성폭행한 남자를 수배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의 용의자는 이날 새벽 2시경 윌리엄스버그 근처에 길을 가던 여성을 강제로 껴안고 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나 여성이 반항하자 여성을 땅바닥으로 내동댕이 치고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이 찍힌 비디오를 공개하고 목격자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브롱스에 사는 70살의 노인 실베스터 조토라가 갱단인 보난노 패밀리 조직원이 쏜 총에 맞고 숨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조토라는 이날 오후 5시경 웹스터 애비뉴에 있는 맥도날드 가게 앞에 주차하고 주문한 맥도날드가 나오기를 기다리다 머리와 몸 곳곳에 총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조토라는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차례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아들도 지난 7월 총에 맞았지만 살아남았습니다. 오는 11월 6일 치러지는 뉴저지주 버겐 카운티 셰리프 선출 특별선거에 나설 후보들이 확정됐습니다. 버겐 카운티 민주당 위원회는 셰리프 선거에 나설 민주당 후보로 앤소니 큐리튼 버겐 카운티 흑인 권익보호단체 회장을 공식 지명했습니다. 큐리튼 민주당 후보는 전 잉그루드 경찰로 25년간 근무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는 공화당에서는 존 드로렌조 하스부룩 하이츠 시장을 셰리프 후보로 내세웠습니다. 드로렌조 공화당 후보 역시 25년간 하스부룩 하이츠 경찰로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메가밀리언의 잭팟 규모가 또다시 4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한인 사회에도 복권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뉴욕주 복권국에 따르면 2일자 추첨에서도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 3일 기준 당첨금 규모는 4억 500만 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는 메가밀리언 당첨 금액 중 8번째로 가장 많은 금액입니다. 이민 청원 수수료 면제 신청 자격을 전국적으로 통일할 수 있도록 새로운 수수료 면제 신청 양식이 도입됩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오는 12월부터 수수료 면제 신청 대상을 연방 빈곤선의 150% 이하만 인정하는 새 양식을 사용할 것이라고 지난 9월 28일자 관보를 통해 밝혔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이 조례안에 서명함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는 남성과 여성뿐 아니라 X로 제3의 성을 표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3의 성 X는 유전적으로 여성과 남성의 특징을 함께 타고났거나 둘 다 타고나지 않은 사람과 스스로의 성 정체성이 남성이나 여성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믿는 성 전환자들이 포함됩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출생증명서 성명란에 제3의 성을 허용하는 내용의 조례안에 서명했습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포커스인입니다. 뉴저지주 잉그루드 클립스 경찰서장이 공화당 출신 시의회 의장을 죽이고 싶다는 한인 비하성 발언을 한 내용이 공개돼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의회 의장이 사퇴하는 일이 있었죠. 지금 이 자리에는 전미 한인공화당위원회 뉴저지 위원장이자 잉그루드 클립스의 공화당 시의원으로 활동하는 박명근 의원을 모시고 이 사건의 진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예. 마이클 사우피 경찰서장의 한인 비하성 발언이 또 인종차별성 발언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됐습니까? 3년 전에 사실 그 경찰 내부에서 네. 그 경찰 내부자 고발이 있었습니다. 네네. 오버타임 차지가 실제와 다르게 과당 계산이 되었고, 네. 그다음에 전 시장님 댁을 방문했던 그 내방객들에 대해서 경찰이 발행한 그 티켓을 그 불법적으로 디스미스 시키라는 그런 이제 명령을 받고, 그것에 대한 부당한 행위를 한 경찰서장에 대해서 저희가 그때 한 달간 정직을 시켰더랬죠. 그 건으로 인해서 이제 이분들이 절차가 잘못됐다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정 공방이 치열하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경찰서장 스스로 녹음을 했어요. 이 녹음 테이프를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이제 활용하도록 제출을 했는데, 그 속에서는 사실 이것보다 자기들이 의도했던 것보다 워낙 큰 사안들이 그 테이프 밑에 그 숨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측 변호사가 이걸 인종차별적이고, 그리고 그 여성들에 대해서 성적으로 그야말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고 이것은 공개를 해야 되겠다 이래서 지금 이제 이게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 것이죠. 이게 저희들이 뭐 불법적으로 탈취한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제출한 증거 보강용이 오히려 자기들의 발목을 잡게 된 그런 식입니다. 네. 예. 그 내용 중에 한인을 또 포함한 아시안에 대한 인종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는데 주로 어떠한 내용이었는지. 사실 그게 뭐 오늘 신문에도 났습니다만은 네네. 제가 아무래도 브로큰 잉글리시를 쓰지 않겠습니까? 이민 1세대다 보니까 뭐 영어가 그렇게 퍼펙트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영어를 못한다 그러면서 그 남쪽 저지 그 바닷가에 네. 그 있는 그 크라운,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이 어릿광대 같은데 거기 모자 씌워놓고 있는 거기에 입 벌리고 있으면 물총 쏴면 모자가 펑 터지는 그런 겁니다. 네. 그런 걸 비하를 하면서 이제 그 경찰 그 고위 관리들이 낄낄거리고 웃는 모습들이 녹음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다른 그 아시안 그 시의원들에 대한 그 굉장히 그 비하하는 그런 발언들이 포함이 되어 있죠. 이것은 더더구나 그 선출직 시의원들에 대해서 그 정도까지 비하한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것이고, 뭐 그쪽들 표현은 뭐 농담이었다 그랬는데 이건 농담으로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이, 자기들 그 시의회 빌딩 안에서 그런 말을 공적으로 자기들끼리지만은 주고받았다는 것은 우리들이 그냥 이대로 지나갈 수 없고, 선출직 시의원들한테 그렇게 비아냥되는데 우리 주민들한테는 어떻게 하겠어요? 뭐 그 대단한 문제들이라고 보죠.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여성에 대한 성적 모욕인 발언도 거기에 예. 들어 있다는데. 예, 그 사실 뭐 아직은 제가 그 공개를 못합니다만은 네. 저희들은 그 일부 내용들을 사실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이었습니까? 예, 알고 네. 있는 내용들이고 그런데 그 구체적인 내용 못하지만 제가 볼 때는 정말 이거는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주고받았고, 제가 차마 입에 담기도 부끄러울 정도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그분들이 그 굉장히 그 고연봉자들이거든요. 네네. 이런 분들의 그 태도와 평소 애티튜드에서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것은 이건 정말 요즘 같은 시대에 네. 있을 수 없는 그런 망언들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맹모로 시의장은 사퇴를 하셨는데 예, 이제 왜 하신 걸로? 그게 왜 사퇴를 했냐면은 네. 이제 지난 9월 26일 날 우리 시의회에서 인디펜던트 히어링 오피스라고 뭐 한국말로 정확하게 뭐냐면은 중립적인 이제 그 사건 조사관이라 그럴까요? 이분들이 이제 이 사태 그 테이프를 다 듣고 이 징계 범위를 결정해서 저희들 쪽에 징계를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의뢰를 하는 건데, 근데 그런 것들이 네. 캐롤 맥모로 그 시의원께서 그 시장하고 서장하고 네.
그 소송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투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빠지니까 민주당이 3, 공화당이 2 되니까 통과가 안 됐더랬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번에 물러남으로 말미암아서 그쪽에 사람을 보강해서 다시 한번 이것을 상정해서 이것을 바로잡으려는 그런 의도로 본인이 이제 자진 사퇴하게 된 것입니다. 아, 그런 것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도 포커스인에서는 잉그리드 클립스의 공화당 시의원 박명근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홀리네임 병원이 연방정부의 2017년 병원평가에서 5스타 최우수 병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 유일의 5스타 최우수 병원 홀리네임 병원이 날씨를 알려드립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